비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의 유동부채와 달리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우리는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더 강조하겠습니다.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란 말이 앞에 붙습니다. 이 비유동부채 종류로서는 크게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 장기 차입금은 앞에서 다뤘지만 1년 이내가 단기 차입금이라 그러면 단기는 뭐라 그랬죠? 1년 이내가 되겠죠. 이내라 그러면 1년 이후는 뭐가 된다? 장기 차입금입니다. 앞에 이 단기, 장기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실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사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사채는 주식회사, 이거 기업이죠. 일반 사기업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 사채, 이게 사기업이란 말입니다. 이 사기업 주식회사, 일반 기업이죠. 이런 사기업이 채권을 일반 대중에게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뭐다? 사채입니다. 사기업이 채권을 발행한다. 이 사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뭘 지급하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퇴직금을 우리가 어떻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는 것 또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될 급여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산 시점에 일정 부분을 충당해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퇴직급여를 미리 뭐한다? 충당해 놓는 게 뭐다?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이 자본은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자산부채 자본에서 이제 마지막 자본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이 차변에는 이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을 보면 이 돈이 자금이 운용되는 것이죠. 내가 이 자산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당좌 자산을 구매했다. 혹은 이 돈으로도 뭐 했을까요? 재고 자산을 내가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을 매입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유형 자산을 내가 매입했다. 취득했다. 또 무형 자산을 내가 뭐 했다? 또 구입했다. 등등 어떻게 돼요? 이 차변의 자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차변에 있는 이 자금 운용되는 게 자산이라 그러면 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이 나오는 거죠. 뭐냐? 순수하게 내 돈으로 했다. 내 미천이 되겠죠. 내 미천이 됩니다. 내 돈으로 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자기 자본이에요.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아놨는 이 자금으로 했다. 이게 자기 자본, 내 미천이 되겠죠. 그런데 내 자본으로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타입, 내가 차입하죠.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대출 받죠. 이게 뭐가 되죠?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은 뭐가 된다? 부채가 되는 거고. 타인 자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죠. 갚아야 할 뭐가 됩니까? 이거는 빚이 되는 것이고. 이 자본은 뭐가 돼요? 내 자기 자본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갚아야 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변에는 뭐가 있다? 이 자금 조달이 대한 것이 대변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차변은 뭐다? 자금 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자산하고 부채는 했으니까 이제 뭐가 됐다? 이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자본은 그게 이제 발생 원천에 따라서 자본을 분류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주식회사 법인회사라고 그러죠. 주식회사 법인회사, 이 법인입니다. 이 법인회사 기준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는 액면금의 합계액을 뭐야? 자본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을 나중에 묻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건 기억하시면 돼요. 발행수 뭐라고요? 주식을 얼만큼 발행했느냐 발행수에다가 뭘 한다? 액면금액을 곱하면 뭐가 다른 거다? 자본금액이 됩니다. 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액면금액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던 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당좌 자산이 뭐가 있었죠? 단기 매매 조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액면 금액이 아니었죠. 시가였죠.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을 봤다고 하면 이 자본금은 뭐다? 액면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조건하고 이 자본금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더러 계셔요. 그렇지만 이 주식이고 하니까 엇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이 단기 매매 조건은 뭐다? 단기간에 뭐다? 시세 차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주식을, 자금을 넣어서 주식을 내가 구매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며, 이 자본금은 뭐가 되죠? 내가 기업을 처음에 창업을 하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떻게 발행해서 구하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 구하는 금액하고 공식하고 단기 매매 증권하고는 엄연하게 구분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본금은 뭐다? 액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내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 주식이죠. 내가 이 법인회사에 이제 이 주식으로 발생하는 잉여금, 다시 말해서 액면가보다 금액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갔다는 거죠. 액면가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잉여금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본 조정은 잉여금이 있다면 어떻게 반대로 뭐가 될까요?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자본거래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본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자했을 때 예를 보면 자본 조정해서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자본 조정을 씁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 한 게 이거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아직 손익으로 확정될 수 없는 잠재적인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매도 가능 정권이 있겠죠. 왜요? 이 매도 가능 정권이 있습니다. 매도 가능 정권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내가 이거는 뭐 하죠? 1년이 아니고 뭐 3년간 보유했다. 그러면 3년간 보유했는데 해마다 뭐가 돼요? 결산 시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결산 시점이 됐을 때 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투자했는 이 주식 가격이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주식 가격이 이 변동이 생기다 보면 뭐가 발생하느냐? 가치가 더 어떻게 해요? 상승할 수가 있죠.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 상승했는 거를 장부상에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 장부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처분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 됐으면 처분했으면 뭐가 생깁니까? 바로 손익이 확정되어지겠죠. 내가 이익을 받든지 혹은 뭐한다 손실을 받든지 발생해버리면 거기에서 뭘 하면 됩니까? 뭐 세금을 조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매도하는 증권은 언제 뭐가 있어요? 결산 시점에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분을 안 했잖아요. 처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처분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손익은 어떻게 해요?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장부상에만 뭐한다?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나타내게 하는 게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잠재적으로 뭐한다? 손익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장부상으로만 가치를 뭐하는 거다?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리고 이 잉여금은 무엇인가 하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무슨 말이냐? 이건 단기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단기 순이익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결산 시에 뭐 하죠? 내가 배당을 한다든가 혹은 뭐 기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벌었는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을 했는데 배당도 할 수 있고 내가 적립도 시킬 수 있고 했겠죠. 그리고 남았는 겁니다. 이 남았는 걸 어떻게 한다? 이 잉여금에다가 어떻게 계속 적립을 시키고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겠죠. 그게 뭐다? 이 잉여금입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이 이익여금에 대해서 별도로 나타내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이 이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부채에서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되고, 또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
또 자산에서 자본을 차감한 부채 이런 관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이 수익과 비용에서 차익이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그래서 손익은 뭐다?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거다. 어떻게? 수익과 비용의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기업 회계 수준에서 이제 수익으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우리가 매출액을 그 영업수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상품, 또 제품, 이 도소매업에서는 상품이 되겠고요. 이제 제조업에서는 제품이 되겠죠. 그 상품과 제품을 판매 혹은 또 어떻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실현 발생되는 금액을 우리는 뭐합니까? 영업수익이라고 하고요. 이게 매출액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출액을 우리는 뭐한다? 영업수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품일 때는 상품 매출이 될 거고요. 상품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일 때는 제품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한 영업수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이 있죠. 영업활동 이외입니다.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뭐한다?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 그래서 뭐 배당금, 뭐 수익, 혹은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뭐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용 처분이익 등이 있습니다. 다 뭐가 돼요? 여기서 다 보면 처분이익이란 말이 공통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인가 하면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어떻게 나한테 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분이익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이제 수익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해요? 이 계상 어떻게 하면 기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장부상에 기록할 어떻게 해요? 수익을 금액을 어떻게 한다?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회계했을 때 말했었죠. 뭐 한다? 이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화폐로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장부에 뭐 할 수 있다? 기록 계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수익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제 대가를 어떻게 한다?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뭐 하죠? 이 받은 현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측정할 우리가 말했을 때 기준 금액이 될 것이고요. 대가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겠죠. 뭐 물물교환식으로. 이럴 때 장부상에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을 때는 현금 받았을 때 뭐가 돼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겠죠. 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어떡합니까? 증빙서류 뭐가 돼요? 우리 보통 말할 때는 뭐 영수증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회계사는 뭐가 될까요? 세금계산서라든지 뭐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혹은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뭐 전표가 있을 것이고 또 뭐한다? 이런 영수증이 있겠죠. 이런 거에서 또 어떻게 여기 돼 있는 금액대로 돈을 받을 거니까 그대로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현금 이외에 어떻게 돼요? 물물교환식으로 다른 자산을 받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이 자산에 뭐한다? 내가 뭐합니까?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뭐한다? 이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공정가치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가치를 뭐한다? 우리가 이 자산으로 우리가 수익을 측정하는 금액으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한 후 뭐가 있죠? 뭐 매출 애누리나 뭐 이거 있잖아요. 애누리 반품은 앞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때 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매출에 뭐가 있죠? 매출 애누리, 제품에 뭐가 돼요? 이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깎는 거는 애누리가 될 것이고 이 어떻게 하자 발생했을 때 이걸 뭐 하죠? 돌려주는 거는 뭐가 되죠? 매환출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네, 매출이니까 뭐가 돼요? 매출 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 애누리가 될 것이고 또 조기결제가 나와 있잖아요. 조기결제는 뭐가 돼요? 조기결제는 매출 할인이 되겠죠? 이걸 하자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거나 조기결제는 어떻게 되죠? 판매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했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수익을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뭐한다? 현금을 받았을 경우 혹은 뭐한다? 현금 이외에 자산 받았는 경우 혹은 뭐한다? 판매 이후에 이런 하자 발생이나 조기 결제 발생했을 때 차익 발생했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익을 인식을 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냐? 수익을 얻기 위하여 1년의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기업의 수익을 인식,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회계학에서는 뭐란가 하면 실현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실현주의. 이 실현주의를 뭐한다? 수익 인식 시기의 결정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게 매출이 뭐한다? 실현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실현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수익 실현이 있겠죠. 이 실현은 수익 획득 과정 중 특정 사건이 발생했어요. 발생해서 미래에 뭐한다? 이 매출, 앞으로 뭐하죠? 내가 매출했던 대가를 뭐 할 수 있어요?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불확실성이 어떻게 감소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실현했다 볼 수는 힘들 거예요. 왠가 하면 부도가 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하면 매출 발생하더라도 뒤에 어떻게 되죠? 대손 발생하게 돼버리면 이건 수익 발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수익 획득 과정 중 뭐한다? 미래에 이 매출이 대가에서 뭐한다? 매출 대가를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이 불확실성이 감소해야 되겠죠. 상당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내가 매출 대가를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게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당히 향상됐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뭐합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뭐하죠? 재화를 어떻게 됩니까? 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판매 기준 또는 혹은 뭐한다? 인도 기준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상대편이 뭐한다? 상대편이 뭐가 돼요? 상대가 인도했다. 제품을 인도했을 때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 시점 획득하고요. 이 시점에 뭐합니까? 회계 처리하죠.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 뭐하는 겁니까? 분계 작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뭐한다? 이 판매 기준에 혹은 인도 기준에 뭐한다? 한다는 것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요거는 보겠습니다. 이 수익을 실현되는 거는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언제가요? 획득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획득 과정이 뭐 했습니까? 완료돼야 돼요. 혹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의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용역 같은 경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역 서비스 제공했다든가 우리 건물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뭐가 된다? 완료될 때까지 기업은 뭐한다? 거래에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뭐 해야 됩니까? 이행해 줘야 되죠. 그럼 수익 획득 과정이 뭐가 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완료될 때까지 이 기업은 어떻게 돼요? 이 수익이라는 거는 매출이잖아요. 다시 말할게 수익 일부러 뭘 봐줘야 돼요? 매출 봐줘야 됩니다. 매출입니다. 매출.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다? 이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 뭐한다?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되죠? 내가 이 수익 획득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돼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무턱대고 내가 어떻게 부르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라 매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한다?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한다? 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기대 현금 유입액이 합리적으로 뭐한다? 내가 어떻게 돼요? 매출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수익하기 위해서는 이 현금 유입액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 수익 인식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의무를 어떻게 해요? 거의 완료가 돼야 되겠죠? 완료돼야 되는 겁니다. 완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이 기업에서는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상대편은 뭐가 됩니까? 매입처에서 이 용역을 어떻게, 혹은 이 재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제공받는 곳에서 이행이 돼야지만 대가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가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수익 인식 기준은 위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보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실현은 까지 완료되고 이 완료된 것도 어떻게 해야 한다? 현금으로서 화폐 가치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의 매출, 상품일 때는 상품 매출, 제품일 때는 제품 매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판매 시에는 차변이 현금으로 입력합니다. 반면에 이제 현금이 아니고 외상일 때죠. 외상일 발생했을 때는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는 차변의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은 그냥 외상으로만 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고 그 외상이 아니고 이제 어음을 받았을 때는 뭐가 되겠죠?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영업수익이면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여기서 아실 건 뭐가 있죠? 영업활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업활동 이외라고 되어 있죠. 영업활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에요. 이 매출이 영업활동입니다. 물론 이 매출은 도소매업은 뭐가 있을까 합니까? 상품 매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무에는 뭐가 돼 있죠? 세무 자격증 시험에서는 제조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이 되겠죠. 영업활동은 이렇게 매출을 말하고 이 영업의 수익은 매출이 아닌 영업 이외에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나타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된 상품 판매, 제품 판매, 용역 제공이고 영업의 수익으로 뭐가 있다? 이자 수익 혹은 임대료,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기는 없지만요 별도로 환산, 오난 있지 않습니까? 해외 오난 가치가 이제 변화가 생겨서 이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금액이 더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매출과 상관없는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은 회계처리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매출 영업 수익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외상일 때 매출채권글에서 외상 매출금이나 혹은 받을럼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업의 수익은요 외상일 때 내가 어음을 받거나 혹은 외상을 했을 때는 미수금이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매출채권이라 그래서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그거 아닐 때는 외상 매출이 됐겠죠. 그렇지만 이 영업의 수익은 어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어음을 하면 안 됩니다. 어음을 받았더라도 받을 어음을 하면 안 되고 뭐로 한다?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용은 종류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처음에 할 때 이 매출액, 거기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익 그랬죠. 예를 볼까요?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100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매출 원가가 30원이었다. 그럼 얼마가 이익이 남겠죠? 빼면 될 거니까 70원이 남겠죠. 이 70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매출 총 이익이 되겠죠. 빨간색 차감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어요? 판매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급여도 주고 공과금도 낼 것이고 유지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30원이 들어갔다. 이것도 차감에 빼줘야 되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총 또 빼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다 해놓을게요. 그러면 40원이 나오겠죠. 그럼 40원은 뭐가 됩니까? 영업이익이죠. 이 영업이익에서 뭐가 됩니까? 내가 영업의 수익, 아까 있었잖아요. 앞에요.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이 있겠죠.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 10원이 발생했어요. 반면에 영업의 비용도 있겠죠. 내가 이자가 아니고 대출을 받았으면 뭐가 발생할까요?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게 얼마 발생했다? 이게 2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영업의 수익은 더해줄 것이고 영업비용은 빼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원이 40이라는 거에서 결국은 10이 더해서 50에서 20 빼고 얼마가 남죠? 총 30이 되겠죠.
이 30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30 자체가 뭐다? 법인세를 세금을 차감하기 전에 뭐다? 우리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익이 있죠. 이것도 이익이지 않았습니까? 이익이 뭐가 돼? 이건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매출이익입니다. 그럼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하기 전 이익이죠. 이건 예전에 이게 뭐가 있는 경상이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전 책을 한 20년 전의 책을 보면 경상이익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0이라는 게 뭐가 되는 것이냐? 결국 뭐가 되죠? 이 앞에서 비용이라는 걸 차감했는 거예요. 그럼 비용도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도 일종의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무슨 비용이다? 이거는 매출 내가 사오기 위한 비용이다. 이거 앞으로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무슨 비용이냐? 판매를 하거나 혹은 뭐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다. 영업비용은 뭐냐? 이거는 영업활동 이외의 비용이다. 법인세는 나와 있겠죠. 세금. 개인기업은 뭐가 됩니까? 법인기업 주식회사는 법인세 비용이 차감되겠지만 법인회사, 주식회사가 아닐 때는 개인기업은 뭐가 됩니까? 종합소득세가 되겠죠? 비용을 차감해주죠. 여기까지 다 빼주면 여기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용이 30이다. 그럼 여기에서 뭐 10%라 그럴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3원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딱 보면 27이 되겠죠. 그럼 27이 이게 뭐가 되는 것이냐?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돼서 뭐가 돼 있을까요? 단기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손이 이 단기 손익이라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다?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비용은 뭐냐?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있죠?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한다?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딱 구분이 지어져요. 이 매출원가는 이 매출액,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할 물건을 사오는 가격이 있죠. 판매관리비는 이걸 잘 팔기 위해서 가는 비용일 것이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업의 영업 경영 활동에서 우리 뭐 기업의 경영 활동이 되겠죠. 영업 활동 같은 말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판매를 목적이다. 그럼 판매 목적이니까 뭐가 돼요?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뭐가 있었죠? 상품 뭐가 되죠? 제품이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는 뭐다?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구입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를 사왔다. 그러면 사과를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과수원에 가서 뭘 사와야 됩니까? 내가 사과를 구입을 해와야 되겠죠. 그럼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에 사왔다? 이걸 내가 50원에 사왔다.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100원에 팔았습니다.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100원은 뭐가 됩니까? 상품 매출, 판매 금액이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사왔어요? 50원에 뭘 했다? 사과를 구입했겠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과를 구매왔잖아요.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매출하였을 때 팔았죠. 얼마 팔았습니까? 내가 100원에 팔았어요. 100원에 뭐 발생했다? 매출이 발생했죠. 100이라는 뭐가 발생했어요?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요겁니다. 요 때입니다. 그냥 매입원가 잡히는 건 아닙니다. 왜인가 하면 내가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잡힐 수가 없죠. 근데 뭐 한다? 내가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을 때, 매출했을 때 그 상품에 뭐 한다? 사왔는 가격이 뭐가 되는 거죠? 매입원가가 되겠죠. 물론 이 매입원가에서는 어떻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뭐가 있어요? 기초상품 재고에 이거는 우리가 이 재무제표에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 뭐가 있죠?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계정에 어떻게 잡혀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순매입액 그다음 뭐 한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어떻게 하죠? 계산했는 게 뭐다? 상품 매출원가다. 이 앞에 뭘 했었어요? 우리가 자산했을 때 재고자산했을 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었죠? 단기 상품 매입액 요거 말하는 거죠. 상품 매입액 요 말입니다. 그럴 때 요것도 뭐 하는 거다?
앞에 있는 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구매했는 거, 요게 얘가 되겠어요. 단기 상품 총 매입에 내가 사왔는 가격이 있겠죠. 어디에서? 과수원에서. 그런데 이 사왔는 가격이 얼마였다? 전체가 얼마였어요? 80원이었어요. 그런데 상품 애누리 환출이 발생했어요. 이거 뭐다? 매입 애누리 환출은 뭐가 아니라 그랬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뭐다?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금액적으로 뭐한다? 금액적으로 깎아주는 게 애누리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반품시킨다 그랬죠? 반품시켜서 되돌려주는 걸 뭐하죠? 환출이죠. 왜? 사왔는 거는 매입이잖아요. 매입을 돌려주니까 뭐가 돼? 출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매입 애누리 환출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얼마 해줬다고 해서 20원을 내가 뭐 했다? 매입 애누리 환출로 해서 차감을 시켰는 거죠. 그러고 하면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80원이 아니고 어떻게? 80원에서 빼기 20원이 됐겠죠. 뭐가 되는 거다? 이거는 매입 애누리 환출이죠. 하자 발생입니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해요? 결제일보다 내가 뭐 했다? 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매입하면서 뭘 했어요? 할인을 했습니다. 매입 할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 할인 요구는 조기 결제, 뭐다? 조기 결제, 용어적인 키워드입니다. 이런 글자적인 부분은 어떻게 한다? 하자 발생, 조기 결제. 문제 질문에 뭐가 나왔다? 조기 결제란 말이 나오면 매입 할인해주면 될 것이고요. 하자 발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애누리 환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기 결제를 해주기로 했어요. 얼마요? 10원씩 할인해주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10원을 빼야 되겠죠. 그거 좀 얼마가 됐어요? 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소를 내가 얼마에 사왔어요? 50원에 사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순매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다? 어떻게 해도 원래는 80원에 팔라 그랬었는데 사왔는데 내가 그래 뭐 하자가 발생하고 조기 결제를 하고 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가 줬다? 50원을 줬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순매입액은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매입 당시가 아닙니다. 다시 매입 발생시가 아니에요. 왜? 하자 발생하고 이 조기 결제는 어떻게 하죠? 매입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매입이 발생했는 다시 발생 시점이 있을 거예요. 발생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여기 뭐가 된다?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가 있죠? 결제하는 시기가 되겠죠. 요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뭐가 돼요? 결제가 물건을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에 현금 결제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결제를 이루어지는 게 발생 그 시점이 아니고 이후가 발생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30일 결제 혹은 기업 나와 있겠죠? 혹은 뭐가 돼? 60일 결제. 그래서 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이제 9월 달 그럴게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발생했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10월 초에 뭘 하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계산 발행합니다. 어떻게 한다? 9월 한 달 동안의 매출을 어떻게 발행을 해서 거래처에 어떻게 되죠? 하면 이 금액을 언제 이렇게 줘요? 9월에 발생했는 9월 발생분이 있겠죠? 9월분을 결제는 언제 해주죠? 오늘 주는 게 아니죠. 보통 언제 줍니까? 10월 말일에 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9월달 결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일 이후에 결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그럼 이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했는 시점이 있을 거고 결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죠? 채권, 채무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채권은 뭐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채무는 뭐가 있죠? 외상, 매입금. 뭐가 있습니까? 받을 뭐가 돼 있다? 지급어음이 있겠죠. 그럴 때 요 공간 안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 시점 때 물건 샀을 때는 하자가 없었어요. 왜요? 하자가 있었으면 처음에 매입할 때 어떻게 해요? 매입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매입하고 나서 내가 물건 전체를 다 받아보니까 요 사이에 뭐가 발생했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뭐가 발생하죠? 또 이 결제일보다 어떻게 해요? 빨리 뭐가 발생합니까?
조기 결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금 계산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뭐 했다고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발행했다고. 그러면 발행을 발생 시점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요 시점에 계산서를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정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 주셔야 되겠죠. 수정 계산서. 이거는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 2급이나 혹은 뭐죠? 우리 TAT 2급에서 이 수정 계산서 발행하는 거 다 학습지도 할 겁니다. 좀 여기 설명 다시 드리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총 내가 실제로 구매했는 가격에서 어떻게 하자가 발생하거나 할인이 조기결제 발생했을 때 차감했는 게 단기 순매입액이다. 그러면 판매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출하였을 때 그 상품의 매입 원가가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이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재고자 상품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일 31일까지 판매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창고를 보면 어떻게 창고에 뭐가 있죠? 팔고 남았는 상품이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하면 뭐라 그래요? 재고란 말 쓰죠. 그래서 1월 1일자 혹은 뭐 기초가 되겠죠. 이때 뭐 하느냐? 기초 상품 뭐가 있을까요? 창고에 있는 게 재고가 있겠죠. 그럼 우리 뭘 한다? 기초 상품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요? 내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뭐 합니까? 단기 중에 올해 영업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물건도 팔고 또 재고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과수원 가가지고 또 사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계속 뭐가 발생할까요? 내가 또 예를 들어서 3월 20일 날 과수원 가서 또 뭘 했죠? 사과를 사왔어요. 그럼 사과 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금액이 또 발생하겠죠. 또 어떻게 또 6월 뭐 10일 날 또 어떻게 또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일 30일까지 뭐 했다? 구매를 했겠죠. 그럼 뭐라 그런다? 단기에 상품을 뭐 했다? 순매입에 요거죠.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내가 뭐 했다? 추가로 사왔다는 말이겠죠. 그럼 요걸 한번 수출해야 한다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가 얼마 있었어요? 처음에 1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다? 이번에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총 얼마를 사왔다? 100개를 사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 창고 안에는 총 얼마가 있었는 거예요? 다 합쳐버리면 110개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럴 때 보는 거예요. 현재 창고 언제요? 12월 31일 기준을 봤을 때 기말이잖아요. 기말에 상품 뭐 하는 거냐? 재고에. 다시 말해서 12월 31일에 창고에 있는 재고가 얼마 남아있어? 보니까 얼마 남아있어요? 30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는 어떻게 차변과 되면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일단 기초가 10이었고 기준이 어떻게 단기 수입이 100이었다 그랬으면 110이 돼야 되는데 창고에는 얼마큼 남아있죠? 30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야지 110이 될까요? 차이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순매입액을 더하는 합계해서 뭐라 하면 되죠? 현재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를 빼버리면 뭐가 남죠? 이게 80이라는 뭐가 수치가 나오겠죠. 이 수치가 뭐가 되는 거다? 상품 매출 원가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T를 그리세요. 그리시고 상품은 뭐가 돼?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어떻게 했죠?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라고 그랬죠. 차변은 뭐가 돼요? 내가 외부에서 뭐 했습니까? 구입했으니까 이 차변이 증가될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내가 팔았으면 어떻게 줄어들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대변은 뭐 한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변은 뭐가 돼요?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하죠? 판매했는 거죠. 나가는 걸 말하겠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줄어드는 겁니까? 요걸 어떻게 되죠?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걸 해볼게요. 요게 예를 들어서 2020년도라 그랬을게요. 이 2020년도에 이게 우리가 이 회계 장부상이라 그랬을 때 2021년도 뭐합니까? 다시
상품 계정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이월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월시켜 준다. 차기 연도로 뭐야? 차기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대로 어디로 옵니까? 여기에 다시 2021년 1월 1일자에 뭐가 되는 거죠? 기초 상품 재고에 되겠죠. 이런 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 남았을 때 이게 얼마 시작하겠죠? 30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차기 연도로 이월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변에 뭐 한다? 차감하는 걸로 대변에 기록되는 거고, 여기 어떻게 돼요? 이 구매하거나 있는 거는 뭐 한다? 증가되겠죠. 이것도 뭐가 30도 뭐가 되는 겁니까? 2021년 상품에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증가된 요인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매한 거 여기다 기록해 놓겠죠. 이게 얼마였냐? 또 100을 샀다. 그럼 얼마가 되죠? 총 130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얼마가 돼요? 1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출 원가를 알고 있어요. 매출 원가가 얼마였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할까요? 뭐 110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 남아요? 20 남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했는 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죠? 기말 상품 재고가 나오겠죠. 네, 그동안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까지 학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아셔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이 재무상태표에 뭐가 있었다? 우리 축에 나누시면 이 자산과 뭐가 있죠? 이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자산을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어떻게 나눠져 있었어요? 크게 여기 봤을 때 여기 유동자산과 뭐가 있었죠? 비유동자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있었고요. 이 유동자산 또 뭐가 있었습니까? 판매 목적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했을 때 뭐 재고자산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먼저 뭐가 있었죠? 위에는 당좌자산이 있었죠. 당좌자산. 처음에 하실 때는 구분 짓는 게 좀 미흡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좌자산은 뭐가 돼요? 우리 현금부터 해가지고 현금, 뭐 보통예금, 그리고 뭐 당좌, 우리 뭐 예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뭐 등등, 이게 다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당좌상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거죠.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것이 뭐한다? 이 당좌자산이었습니다. 물론 요거 할 때 어떻게 돼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 구분할 때 우리 뭐로 구분이다 그랬어요? 1년 이내란 말이 있었죠? 1년 이내는 뭐다? 유동자산. 1년 이상 걸린 비유동자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있었다. 현금화가 어떻게 용이한 것은 뭐한다?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도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바로 인출금 받으면 현금화 시킬 수 있고요. 뭐 단기 매매증권도 어떻게 합니까? 주식도 바로 현금화 가능하죠. 뭐 매출채권도 어떻게 됩니까? 매출채권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 거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현금화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좌자산은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 크게 강조되겠죠. 반면에 재고자산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여기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되겠죠? 판매 목적이 있죠. 이 판매 목적이란 걸 둬가지고 이 재고자산 뭐가 있습니까? 뭐 상품, 뭐 제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모품. 그렇지만 외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뭐 반제품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가 있죠?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 뭐 물론 제공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다 뭐 하는 것이다? 판매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산을 말하고 또 별도로 어떤 한 거를 이 목적상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판매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된다? 재고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뭐가 있어요? 여기다 투유무기가 있죠. 투자자산, 투유무기, 유형자산, 투유무기입니다. 무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있었죠.
그래서 이 투유무기죠. 투유무기. 이 투유무기 기억하셔야 되죠. 투유무기입니다. 기억하셔가지고 투자는 뭐가 돼요? 목적이 뭡니까? 투자 목적이죠. 그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 뭐가 투자란 말 들어가는 뭐 땡땡 다 되겠죠. 투자 뭐 투자용 뭐 투자 목적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를 어떻게 해요? 상승시켜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떠한 뭐 한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겠죠.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죠. 이게 뭐합니까? 투자 자산이고요. 유용 자산하고 무용은 뭐가 됩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영업 활동입니다. 영업 활동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영업 활동 목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한다? 유형은 뭐 합니까? 형태가 있는 것은 유형 자산. 그다음에 형태가 없는 건 뭐가 돼요? 무형 자산이겠죠. 그럼 뭐가 됐습니까? 영업 활동 목적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판매 목적으로 구매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판매 목적이라는 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토지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게 상품이 되겠죠. 반면에 이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 말할게요. 이 부동산, 이 업자가 뭐 하느냐? 부동산 업자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뭐 한다? 영업활동 목적으로 뭐 합니까? 영업 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토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유형자산이 되겠죠. 이처럼 이 목적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 뭐 상사가 있습니다. 중고차 상사가 가서 뭐 한다? 근데 중고차를 뭐 했어요? 판매 목적으로 내가 구매해 왔어요. 자동차를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고자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뭐 합니까? 중고차에서 어떻게 해요? 영업활동 목적에서 구매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유형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이 목적성을 중요시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산 구분 주시면 될 거고요. 부채하고 자본은 어떻습니까? 부채는 뭐가 있죠? 그냥 똑같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래서 내가 상환이 빚이잖아요. 이 빚 상환하는 걸 어떻게 한다? 1년 이내 하는 거는 유동부채, 1년 넘으면 비유동부채 아시면 될 것이고요. 자본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개인의 우리 뭐 1급 이상은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주식회사잖아요. 그럼 뭐가 되어 있죠? 자본에는 뭐 자본금. 그 다음 뭐가 있죠?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익 잉여금. 그래서 여기서 이익잉여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영업활동에 관련된 거죠. 영업활동에 관련된 뭐합니까? 활동에 대한 뭐가 있죠? 영업수익이죠. 영업수익이니까 뭐가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당기 순손익이지 않습니까? 이 당기 순손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본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움직여지는 것이죠.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주식이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현재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주식은 자본은 뭐가 됩니까? 발행수에서 뭐가 되죠?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 그래서 될 거고, 이 발행수 액면가보다 금액이 더 올라간다. 그럼 뭐가 돼요? 자본잉여금. 떨어지면 뭐가 자본 조정이죠. 물론 뭐 발행 때가 아니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감자라든지 해서 감자 차손도 있겠지만 먼저 학습하실 때 좀 기초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은 뭐 한다? 주식, 회사 주식 있죠? 그걸 발행했을 때 자본금 발행가보다 어떻게 돼요? 했을 때 돈이 더 들어왔다. 자본잉여금 줄어들었다. 자본조정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자본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뭐한다? 이 세 가지죠. 그리고 이 기타 포괄은 어떻게 돼요?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뭐한다? 평가. 요것만 기억하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 문제 풀 때는 큰 어려움은 없겠죠. 왜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할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서는 다 요게 관련된 걸로 해서 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뭐가 됩니까? 물론 이익이 뭐가 돼요? 이익준비금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법정 다 나옵니다. 그렇겠지만 먼저 알 게 뭐가 있다? 당기 순손익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 우리 해야 될 게 요거는 뭐가 돼요? 영업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배당. 이 배당도 어떻게 해야 돼? 배당은 뭐 합니까? 이 이익잉여금을 해야 되겠죠? 영업활동 잘했으니까 뭘 해줍니까? 배당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은 뭐다? 이익잉여금이다. 그 정도 학습하셔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요 정도 해주시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잡히실 겁니다. 물론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과목은 이 앞에 하나하나 어떻게 됐어요? 자산, 부채, 뭐 자본, 수입 비용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다? 포괄적인 부분에서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뭘 했었죠? 손익계산서겠죠.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매출액이 있었죠. 이 매출액. 물론 이거는 뭐합니까? 상품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제품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얼마라 그럴까요? 처음에 100이 발생했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밑에는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매출 원가는 뭐가 됩니까? 비용성이죠. 이 매출액은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매출 원가는 뭐가 돈 나가는 거죠. 매출 원가 얼마였다는 말이에요? 30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돈이 들어와요, 이거는. 돈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돈 얼마 남아 있을까요? 현재 다 했을 때는 이렇게 쫙 해버리면 얼마 남아 있어요? 70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70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매출 이익이 되겠죠. 물론 책에는 어떻게 한 줄 정도 나와 있을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기 좀 편하겠죠. 그럼 70에서 또 뭐가 됩니까? 이 매출 이익은 70인데 이거를 좀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왜요? 내가 매출한 거는 뭐가 됩니까? 내가 사왔는 걸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죠? 판매 관리비라는 별도의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 얼마 더 갖다 판매 관리비가 뭐 직원들 판매 사원 월급도 주고 뭐 세금도 내고 수수료 내니까 이런 것들 얼마 더 갖다 총 더 갖는 금액이 만약에 이게 40원이 더 갖다 인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이건 여기다 적을게요. 40원이 더 갖다. 그래 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뭘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영업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본다? 영업활동으로 보게.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영업, 뭐 손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여기 아까 위익이 있었지만 뭐 이익도 될 것이고 여기다 뭐 한다? 손실도 되겠죠. 뭐 써줄게요. 매출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실제로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이 되겠죠. 내가 매출이 100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원가 30원 나가고 판관비 40원 나가면 어떻게? 나는 영업손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은 30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 어떻게 해요? 차감되는 이 비용적인 돈 나가는 게 무엇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질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길까요? 여기 좀 더 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또 밑에 뭐가 있어요? 영업손익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영업활동이라 그랬으면 이제 뭐가 있죠? 영업활동 외적인 게 있겠죠.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 밑에로는 있는 게 영업 외 수익과 여기 뭐가 있죠? 영업의 비용이 있겠죠. 오늘 했던 비용.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영업의 수익이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는 뭐 30원이 발생했고 30원이 발생하고 영업이익 얼마 발생했을까요? 요것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40원 발생했다. 뭐 금융비용 다 해당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30원에 더하기 30 하는 게 60이고 40에 얼마 남아요? 20이 남겠죠. 그럼 20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 세금을 뭐 합니까? 법인세, 뭐 개인기업은 뭐가 돼요? 종합소득세 될 겁니다. 개인 뭐가 돼요? 종합소득세가 되겠죠. 이 법인세 뭐 합니까? 차감 전 뭐가 되죠? 손익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이 뭐가 된다? 법인세다. 그럼 이 법인세가 되겠죠. 이 법인세 이혼은 여기 적지 말고 여기다 적을게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기 적을게요. 이혼. 그럼 실제로 얼마가 됩니까? 180이 되잖아요. 그럼 이 180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당기 순 손익이 되겠죠. 당기 순손익이 얼마가 돼요? 18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매출액이 얼마였다? 100이었지만 실제로 내 여기서 뭐가 돼요? 당기 순손익이 얼마가 된다? 18이고 여기서 법인세 차감자 손익이 얼마다? 20이고 영업손익은 얼마다? 30이고 매출손익은 얼마다? 7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손익계산서 풀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필기시험 잘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영업활동 관련된 거는 뭐다? 매출원가하고 뭐하다? 판매관리비는 어떻게? 비용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뭐다? 영업의 수익부터 밑에는 뭐가 되는 거죠? 요 밑으로는 영업활동 이외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어떻게? 영업활동하고 영업외라는 부분, 이 영업외라는 부분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서로 구분 짓는 것도 지금 잘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있죠? 이 손익계산서 관련된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 회계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